유족 대표이신 윤재은 동생분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마이크 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예. 예. 방금 추모신을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신 분 임영호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연재근 영웅의 묘지가 처음에는 고향 선산의 밭둑에 모셨었습니다. 1950년대. 그랬다가 1980년도 우리 8남매가 다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묘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에게 제가 탄원서를 내가지고 전두환 정권 때 1982년도에 여기로 옮기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가 현 중원에 17만 3천 명의 애국 열사와 순국 열사 호국 영령들을 모셔 있는데 여기가 마지막 단지예요. 형님 여기에 안치되고 그 다음서부터는 대전 현충원으로 갔습니다. 참 여기에 안 모셨으면 우리가 추모 행사를 할 때 대전까지 가는 이런 일이 있을 뻔했죠. 그래서 만분다행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형님은 그간 공적이 국방부 자료실에 실체적인 사실이 아주 선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큰 공을 세우고 나라를 구한 것은 우리 가족들은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리산 공비토벌에 공비 9명 생포해서 특별 휴가를 나온 것이 1949년 가을입니다. 그게 우리 가족하고는 마지막 상면이죠. 그래서 6.25 발발해서 포항 쪽에서 용감히 싸우시다 전사했다 이렇게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50년 후인 2000년도에 연재근 영웅이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출신학교에 자라나는 후세들의 애국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학교에다 동상을 세우라고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동상 건립비가 사업비가 3,500 드는데 겨우 800원 주면서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 남매들은 다 고향을 떠나고 사실 거기에 연고가 없고 하니까 2000년도에 바로 세우기가 힘들죠. 우리 충청 남북도에서는 김종호 장군하고 연재근 영웅군이 없습니다. 영웅으로 선정된 분이. 그래서 제가 여기 생활에 바꾸면서도 바로 위에 형님이 청주고등학교 정년퇴직하고 사실은 그 동상 건립을 추진하다가 정년퇴직 후의 일인데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13년 동안은 식물인간으로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쁜 과정에 고향에 내려가서 총동문회를 소집해 가지고 하소연을 했죠. 그때 당시 이양호 국방부 장관이 현직이 있을 때입니다. 저보다 초등학교 3년 선배죠. 그분을 이제 동상건립 추진위원회 고문으로 이렇게 모시면서 추진을 해가지고 가까스로 정부에서 800만 원 그때 당시 충청북도 도지사가 이원종 도지사인데 제가 직접 만나가지고 하소연을 했더니 거기서 또 800원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총동문회 거기서 17반 또 종친회에서 도구 해가지고 3,500을 사업비를 마련해가지고 2001년도 8월 15일 첫 동상을 도안초등학교 앞에 건립을 하고 현재에는 동상이 6개나 됩니다. 그리고 기념관이 8군데가 되고요. 아울러 연재근 영웅은 50년대에 첫 6.25 전쟁 영웅이 되고 그 전쟁 일기 실적에 의해서 제일 중요한 일을 했다. 최남단인 워커라인에서 44일 동안
주거하면서 관객의 기틀을 마련하려고 수차에 거쳐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상대가 워낙 막강한 김일성 주력부대, 오사단 마상천 사단장이 이끄는 주력부대가 있고 또 특전대다 해가지고 766 부대가 있어가지고 계속 패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1950년 9월 15일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해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은 5,000분의 1뿐이 없었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계래군이 병력이 거기 지원되기 전에 낙동강 전선 총반격작전을 명령을 해서 했으나 누가 나서는 사람이 없죠. 나서기만 하면 죽으니까. 그러나 그때 이제 군대장이었던 연재근 영웅이 12대원을 많았고 우리가 목숨 바쳐서 대한민국을 구하자. 그렇지 않으면 김수상 나라 되고 한다. 해서 거기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소대장, 중대장을 찾아가서 간청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 명령만 내려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목숨 바쳐 형산강 도강 통로 작전을 성공하겠다. 해서 명령을 얻어서 1950년 9월 17일 새벽 4시에 포항시 장흥동에서 새벽 4시에 출탄을 잔뜩 차고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대한의 기관총 진지 가까이 갔을 때는 먼동이 터가지고 적에게 발각이 돼서 기관총 세례를 받아서 맨 앞에서 진두지휘하던 연재군 특공대장은 왼쪽에 관통상을 입고 대원도 다 죽고 3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한의 기관총 진지 앞에 가서 수류탄 3발을 투척해가지고 그 막강한 기관총 진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선의를 상실한 계래군이 후퇴하고 지원 사격을 하던 연대가 무사히 도강을 해서 포항을 탈환하고 인천 상륙작전도 무사히 성공하도록 해서 9월 26일 오산서 유엔군과 우리 국군이 합세해서 이틀 후인 9.28 수복을 하고 10월 1일 38선을 돌파하고 백두산 태극기까지 날렸다는 것이 국방부 자료실에 실체적인 사실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연재근 영웅이 영웅의 대표가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영웅의 모델 캐스로 고향에 2015년도에 3,000평의 연재근 영웅 추모공원이 모델 캐스로 생겨가지고 그 공원에는 동상과 탱크 충원탑이 있고 또한 고향에는 동상이 2이나 됩니다. 그리고 제일 또 자랑스러운 건 군인의 사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일개 군단 하면 3만 명이 되잖아요. 3만 명의 20년 이상 근속한 모범용사 한 사람씩을 매년 선정을 합니다. 해서 수도경비사까지 해서 14명을 호국 헌신상으로 정부에서 시행해 오던 것을 2011년서부터 한 목숨 2번 바친 연재근 영웅의 군인정신을 닮아라 해서 재근상으로 개칭을 해가지고 전라북도 익산의 부사관학교에서 매년 재근상 시상식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 10일 날 시상을 했죠. 이렇게 연재근 영웅을 아르줘서 부각됐는데, 그래서 오늘날 연재근 영웅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모아서 오늘날 이런 행사를 금년에 74주년 추모 행사를 무사히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는 이제 군 주체로, 형님은 군인이니까 군 주체로 이렇게 하시게 되고 행사를 하시게 되고, 요 며칠 전에는 미국에서 재미동포 대표 목사님, 또 애교부에 있는 분, 이렇게 해서 3분이 태극기 모임에 오셔서 연설도 하고 형님의 리플의 책자를 여러분을 드리면서 형님에 대한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분들의 그 납동강전선 총반격작전의 반격의 기틀을 마련하는 연재근 영하고 연수대원, 이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이상으로 보고 드리고 감사합니다.